하겠습니다. 라이브 스트리밍이 안 돼요. 이유가 있겠죠? 안 되면. 이게 막내하고 이게 했을 때는 됐는데 안 된단 말이죠. 오늘 짧게 제가 경험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. 아침부터 왜 이렇게 무거운 소리를 했냐? 무거운 거 아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사는 겁니다. 왜냐면은 집착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강렬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성공하고자 하는 건, 제 성공은 뭐냐면 행복이에요. 지속적인 행복. 어떠한 상황은 인생의 상황은 계속 변하죠. 예. 어제는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, 또 그것이 뭐 가족 단위, 그다음에 지역 단위, 사회 단위, 그리고 우주 단위, 지구에 있는 모든 일들이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, 일어나는 일들이 어려운 일일 수 있고, 힘든 일일 수 있고, 그리고 1초 후에 일어날 일들 전혀 모르고, 과거의 일들은 다 쌓여 있고,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게, 깨달음 그 자체. 깨닫다 가는 거예요. 그런데 깨닫느라고 고가 와야지 깨닫죠. 어려운 게 와야지 깨달아요. 행복도 와야지 깨달은 건데,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한 거면 아직 덜 익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세요. 난 너무 행복해. 정말 이럴 수가 없어. 바로 이거야. 이렇게 너무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 바로 센 고가 들어옵니다. 그 과정을 무수히 겪었어요. 그래서 답이 뭐냐를 찾는데 답을 찾았어요. 그게 뭐냐면 평정심이에요. 행복한 거에서 최고치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도 쭉 끌어내려가지고 평정심, 평균치의 내 마음을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어야 꼬꾸라지지 않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어려움이 와요. 그러면 아휴, 내가 뭐 또 그렇지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꼬꾸라지는 거고, 이게 왜 왔을까 하고 나를 점검해 봤을 때 거기서 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. 근데 그런 것이 금방금방 왔으면은 되게 행복할 텐데, 그 고난을 겪고 어려운 걸 겪어서, 그런데 끝까지 꼬꾸라지게는 하진 않아요. 왜? 우주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거기서 부딪히고 갈고 닦아서 일어나는 나를 또 만들어 놓고는 또 거기에 대한 상을 줍니다. 이거의 반복이에요. 이거의 끊임없는 반복이에요. 제 마음 공부 독학 25년 결과 보고서예요. 25년 차 결과 보고서. 그러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, 나는 도대체 공부한 게 없네. 나는 도대체 아는 게 없네. 나는 도대체 뭐지? 이러고 결국은 자꾸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요. 사는 게 이런 거였구나. 깨달은 것 같은 순간 또 탁 내려치고. 그래서 또 그 아픔을 겪으면서 또 다시 올라가면서 또 성장하고. 그거에 계속 반복이에요. 음. 그래서 한 25년쯤 하니까 이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구나.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 부족함이 있구나. 결론은 그거야. 아직도 내가 그런 거에 같이 끄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.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. 제가 한 지금 3달 정도의
건강에 정말 회오리 속에서 있으면서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고, 왜냐면은 인간과 인간에 일어나는 일도 고통이지만 내 몸하고 일어나는 일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. 근데 이 마음 세우기는 그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. 내 몸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계속 조절하고 견디고 조절하고 견디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막 하면서 나이 든다는 거에 대한 저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.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체력 관리를 하면서 크면서 겪는 그런 것들, 뭐 감기니 몸살이니 등등등부터 시작해갖고 성인이 돼서 몸을 완성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맘대로 신나게 쓰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또 벽을 느끼는 거예요. 그 고비가 있는 거예요. 그거를 견뎌내는 거, 그거를 뛰어넘는 거, 이것도 결국은 나이 들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마음의 병이 왔어요. 몸이 아프면 마음의 병이 옵니다. 마음의 병이 오면 또 몸도 아프고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. 몸과 마음은. 그런데 그게 잡혔어요. 이제 안 아파요. 지독하게 아팠어요. 지독하게 아프고 네 몸의 고통 이런 거야. 그래서 스위스 외관을 깨닫게 했어요. 이 정도로 고달픔을 주면은 갈 수밖에 없구나. 가야 될 곳이 있구나. 그리고 요새는 스스로가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또 책이 곧 저한테 이렇게 오고 있어요. 지금 저를 꼭 그 책을 주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어요.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나 삶을 마감할 생각은 없다. 그랬더니 그래도 꼭 보셔야 된대요. 너무 지독해요.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 그럼 그 책을 내가 읽기로 했어요. 읽기로 했는데 동의하진 않아요. 아직. 그런데 요즘 그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대요. 대만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얘기는 들었어요. 스스로 힘들지 않게 굶어 죽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굶어 죽어? 근데 하여튼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렇게도 하겠구나. 이런 거를 체험을 시키더라고요, 진짜. 음. 근데 저는 이겨냈어요. 이겨냈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분한테 지금 던지고 있어요.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저러는 거지? 이러실 거예요. 근데 반드시 내가 집착하는 거. 나는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겠다. 그거 이루어진다. 어저께 하루 종일 중간에 물론 한 4~5시간 일하는 시간도 있었어요. 근데 아침서부터 밤 9시까지 릴레이 가족회의 해보신 적 있어요? 저 어저께 해봤어요.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닌데 아침에 문제가 터져서 가족끼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낮에 각자 다 일을 했어요. 다 바쁘고 그리고 다시 오후 4시서부터 시작해갖고 장장 5시간을 가족회의를 했어요. 저녁을 먹으면서. 자연스러운 가족회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뿌려놓은 씨앗에 대해서 연속적인 확신을 나한테 주고 내가 받았고 남의 자식은 고칠 수가 없어요. 근데 어머니들한테 희망을 주는 제가 메시지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. 내 자식은 수선이 가능해요. 수정이 가능합니다. 엄마만이 할 수 있어요. 엄마만. 물론 또 변하겠죠.
또 변하는데 곡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변하지,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. 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엄마가, 엄마가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. 엄마가 포기하면 안 돼요.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.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굳이 입으로 떠들 필요 없어요. 면백하는 거예요. 면백.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. 나는 내 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. 난 내 아들이 정말 현자가 됐으면 좋겠어. 그래서 현명하게 살고 본인이 모든 거를 깨닫고 이렇게 저렇게 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하고 성공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.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. 반대로 가요. 그리고 이해 못하고 우리 엄마 왜 저래? 이렇게 돼요. 엄마는 무조건 아들, 딸 편이 돼야 돼. 무조건. 그러면 그 무조건이 완전히 무조건 최고의 내 작품이 돼요. 제가 그걸 경험한 걸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. 말이 필요 없어요.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큰아드님이 작은아드님한테 이 상황 설명을 쫙 해주는데 이틀에 걸쳐서 해주는데 신성숙 작가님한테 묻고 싶어요. 어떻게 하면 라이센스 이런 거 필요 없고 최고의 심리학자가 되죠? 심리학과 안 나왔어도 될 수 있어요? 전 깜짝 놀랐어요.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5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하나의 토시도 틀림이 없이 완전히 논리적으로 그것도 상대방을 끌어안으면서 막내가 문 닫고 혼자 완전히 독고다이거든요. 혼자 생각하는 5년의 시간에 문을 열게 했어요. 그러니까 5시간 동안 4명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는 듣고 5시간 동안 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상황, 내 환경 뭐 이런 거를 큰아드님이 쭉 얘기를 하면서 동생한테 엄마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자기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같이 엄마랑 일하면서 엄마에 대한 애증과 존경과 사랑과 미움과 그 복잡 미묘한 거를 다 설명을 해주면서 완전히 막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하고 가족 안으로 들어왔어요. 그걸 보고 제가 그게 며칠 전에 한 번 있었고 너무 놀랐어요. 제가. 아니 쟤는 뚜껑이 열린 애도 아니고 뚜껑을 공부한 애도 아니고 쟤는 책을 안 읽는 애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?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. 본인이 동생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동생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또 다 설명해 줄게. 그리고 단 한 번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안 주면서 다, 난 너를 이해하는데 그건 이런 방식인 거야. 이런 거야. 하여튼 말을 저런 게 코칭이구나. 저런 게 감성을 완전히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자기의 그거를 이해를 시키는데 이거는요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완전히.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의 생각과 저의
자리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말로.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. 예. 자기가 어, 100번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그 마음의 고난을 겪은 얘기도 하면서 네가 어떻게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가족은 이런 거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하는데 막내가 고집이 말도 못하거든요. 걔는요, 한 번 아니다 이렇게 딱 뱉으면 끝이에요. 누구도 못 말려요. 그래서 유학을 보낸 거거든요. 그럴 바에는 어차피 혼자서 크는 게 낫잖아요. 누구의 말도 안 들으니까. 자기가 옳다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. 그냥 할 수 없이 보낸 거예요. 우리나라 교육도 필요 없어요.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요. 문제 아니야? 문제는 아니에요. 그럼 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미국으로 보낸 거거든요.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형의 말을 받아들였어요. 그리고 자기도 이해하겠다 그러고 가족 안으로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. 대화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. 자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. 사회와 어떻게 어울려서 사는지를 부모들은 알 수가 없어요.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.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? 긴 시간 동안 사회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되죠.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. 음. 신랑은 남의 자식이잖아요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적대감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새 김씨에 대해서 마지막 관문인 거죠. 제 마음 세우기에 마지막 관문이 다 되는데 다 된 줄 알았어요. 근데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고요.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. 근데 나는 그거를 뛰어넘어야지만 삶의 의미가 있어요. 제 삶의 의미.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거마저도 나에게 가치가 내가 알아왔던 그 가치가 다르다 그러면 저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럴 정도로 요번에 치열했거든요. 음. 근데 그거를 장남이 풀어줬어요. 장남이 쫙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감동, 아빠도 감동, 막내도 감동. 그래갖고 셋이 완전히 그냥 정리 싹 해버리더라고요. 그럼 모두가 다 수긍이 가게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기를 못 들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게 없어요. 맞아. 우리 다 맞아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뭔지를 체험을 하고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. 자식의 문제는 엄마만 할 수 있어요. 내 배에다 넣고 아파보고 내 생명을 탄생시키는 엄마로서 권한이 있고 할 수 있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능력도 돼요. 그게 뭐냐? 명상 플러스 무관 그리고 무조건의 사랑. 표현하고 말하는 거예요. 나는 이 세상에 너를 가장 사랑해. 너밖에 없어. 그리고 네가 뭘 하든지 엄마는 너 편이야. 우리 아들이 최고야.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. 네가 가장 소중해. 저 그거 하나 갖고 지금 십몇 년 밀어붙인 거거든요.
다른 거 없어요. 무조건 편들어주고 항상 나보다 우선으로 자식을 두고 그래서 60년대 엄마이고 싶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예요. 엄마는 자식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뭐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. 그냥 자식은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. 그 사랑하는 무조건의 사랑을 전달을 해야 돼요. 그것만큼은 말해야 돼요. 어떠한 이유에서도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사랑한다.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.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행복하면 나는 행복이다. 나는 그게 내 성공이다. 계속 실망하는 그 상황에도 걔가 괴로워하는 그 상황에도 그럼 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비밀은 엄마가 아플까 봐 하는 비밀밖에 없어요. 내가 비밀을 얘기하는 나의 비밀을 얘기하는 순간 엄마가 아플까 봐. 그 외엔 다 비밀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는 정말 아플 때 치료하는 것, 치유하는 것, 다치면은 생살이 나게 하는 것. 남의 자식은 모르겠어요. 내 자식하고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것도 제 경험인 거고, 제가 지금 이 현지에서 느끼는 거니까. 그래서 제가 사람이 뭐 인명은 제천이라고 언제 갈지 모르죠. 근데 그래도 둘을 낳았는데 하나가 저렇게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생각과 내 생각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. 네. 게임이 안 돼요.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 내가 언제 떠나도 걱정할 일이 아니죠. 그래서 참 어제 행복한 잠을 잤어요. 행복하고 우리 아들이 진짜 저 말하는 거를 글로 쓴다면 기가 막힌 작가가 되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, 언젠가는 자기 책을 쓰겠지라는 새로운 꿈을 또 꿔봅니다. 예, 진짜 좋은 작가가 될 거예요. 작가는요, 글을 써서 작가가 아니라요, 생각을 잘해서 작가고요. 그 다음에 그거를 생각을 말로 표현을 잘해서 작가고요.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기록을 해서 작가인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, 지난번 바로 요 옆전에 수치로 전부 뿌린 거. 글쓰기란 결국은 나를 깨닫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되고 수없는 나를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를 알아야 마케팅도 되고 나를 알아야 내 기업도 되고 나를 알아야 성공도 하죠. 나를 모르면 절대 헤매는 거예요. 헤매고 나를 알고 찾을 때까지 헤매는 거예요. 그걸 빨리 급속도로 제대로 하게 하는 게 책을 쓰는 거예요. 책을 쓴다 그러면 온갖 거를 전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. 내가 끄집어내지 않아도 막 여기저기서 막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. 내가 경험했던 거, 내가 원했던 거, 내가 슬펐던 거,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압축해서 나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나를 완성하는 작업인 거예요.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. 딱 그 한마디. 네. 어디에도 해당되죠. 저는 요번에 우석의 인문학, 본능, 부의 본능, 부의 인문학 이거를 보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. 너 자신을 알라.
그 사람이 하는 거는 모든 세계적인 노벨상 받은 노벨상 수상자 경제학자들, 그리고 인문학에서 최고위들, 그 사람들,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부에 대한 모든, 어, 재테크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읽으셨대요. 그래서 연대 경제학과를 갔고, 예. 학교 수업이 너무나 재미가 없어서 잔디밭에서 책만 읽고 졸업을 했다는 거죠. 그런 아주 책벌레 우석 선생님의 얘기도 결국은 투자도 성공하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. 그 뭐야? 나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나를 조정하고 나를 제어하고 나를 용기 있게 만들고 그것도 누가 하는 거야? 내가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재테크, 부자 되는 거, 부동산 투자,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현 시대에 필수더라고요. 필수. 선택사항이 아니에요. 필수예요. 필수. 왜? 현금이 너무 인플레이션 되니까 가치가 없어지니까. 예.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어져. 저한테 어마어마한 금을 선물하신 그 훌륭한 분의 뜻을 모르고 저는 팔아먹죠. 갖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. 네. 그런데 여러분,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처럼 의미 있고 사랑스러운 일이 없어요. 그래서 결국은 책을 낸 다음에 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는 행위입니다. 여기까지 제가 가게 되는 거예요. 책을 안 썼으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. 책에 이미 지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난 어떤 생활도 용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충분히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성공할 수 없어요. 결국 성공이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.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남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게 됩니다. 그러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. 전 고백하면서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는 누구에게 봉사한다는 거를 나누는 걸 좋아하고 남한테 뭘 해서 남이 기쁘면 좋아하고 하면서도 제가 공식적으로 뭐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엄두도 안 나고 부끄럽고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무게가 없는 눈물이 나면서 저는 발에 열이 많아서 양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. 항상 발을 사무실에서도 저 혼자 있을 때는 맨발로 발을 벗습니다. 발이 뜨거워서. 근데 요번에 엄청 아파 보고는 잘 때도 수면 양말을 응, 양말을 신고 잤습니다. 그 양말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. 어저께 그 수면 양말 몇 켤레 내가 처음으로 산 양말이요. 그 양말을 참 좋아요. 가볍고 따뜻하고 아주 보통 양말보다 약간 두꺼운데 진짜 너무 좋아요. 이 양말을 발 시려운 할머니들을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이걸 사드려야겠다. 응. 그 생각이 처음 난 거예요. 근데 내가 아는 할머니가 없어요. 발 시려운 할머니가.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오대학연 대표한테 오늘 꼭 물어봐야 되겠다. 그래서 물어볼 건데 이거 끝나고 광주에 오다겸의 친구의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제 남의 스토리는 그게 깊숙이 못 외워요. 들어왔다 그냥 나가거든요. 이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같이
목회를 하면서 이제 모시고 계신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할머니가 몇 분인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그 수면 양말을 어디서 샀는지 기억을 못해요. 사놓은 지 오래된 거라서. 근데 어쨌든 좀 찾아가지고, 아니, 제가 좀 수면 양말을 한 5가지를 신어봤었는데,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요 양말을 내가 찾아가지고 어디서 샀나 찾아가지고, 할머니, 추운 할머니, 발 시려운 할머니들을 찾아서 드려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몇 분인지 좀 카톡에 넣어주세요. 물론 뭐 그냥 왕창 사서 보내면 되겠지만 저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. 제가 딱 좀 해서 이렇게 잘 싸서 보낼게요. 음, 하고 싶어 보내드리고 싶어요. 근데 잘 때 굉장히 행복해요. 따뜻하고 행복하고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좋은 자식들 많이 만들어 놓고 좋은 세상 많이 만들어 놓고 갑시다, 엄마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